미국 국채는 갑자기 발작하듯 뛰고 미국과 캐나다는 관세로 맞붙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환원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만 보면 마치 한쪽에서는 불이 나고 다른 쪽에서는 잭팟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정보다는 사실과 숫자를 먼저 보는 경제 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입니다. 2026년 8월 22일 오늘의 경제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대외 국제금융과 통화정책 영역의 기상도는 영하 8.5도입니다. 오늘 가장 차가운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헤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는 미국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향후 3년 안에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비중 축소를 권고했습니다. 실제 시장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273%, 10년물은 4.734%까지 오르며 수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서도 예전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은 기업가치 2,78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AI로는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인기 맛집에는 줄이 더 길어지는 경우 말입니다. 지금 금융시장도 비슷합니다. 2025년 이후 AI 관련 부채 발행 규모는 5,7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데이터 센터 채권 금리는 연 7.53%까지 상승했습니다. 정리하면 채권 시장은 경고등을 켜고 있지만 AI 시장은 여전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온도차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향이 물류와 에너지 시장으로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외 물류와 에너지, 원자재 영역의 기상도는 영하 5도입니다. 금융시장에 이어 이곳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 결렬입니다. 22일 0시 1분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출품에 50% 보복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대미 수출량 약 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원짜리 물건에 5,000원이 추가로 붙는 수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5달러에 근접했습니다. 그동안 내려가던 국내 휘발유 가격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첨단 산업 분야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로봇 스타트업 제네시스 AI는 기업가치 4조 원을 기록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3대 SMR 기업과 협력하며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물류 분야에서는 정부가 펜스타 아크로우를 통해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항로 외에 새로운 물류기를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정리하면 관세와 에너지 비용은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지만 로봇과 SMR, 북극 항로 같은 새로운 성장 기회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과 유동성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 및 유동성 영역의 기상도는 영상 2도입니다. 아직 얼어붙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인데 일본 금리가 오르거나 엔화가 강해지면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과거 엔캐리 청산 국면에서는 코스피가 8.8% 급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6.5원으로 마감하며 11개월 만에 1,38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내려오자 오히려 개인과 기업들의 달러 매수가 늘고 있습니다. 달러 예금 잔고도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할인 행사할 때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달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는 해외 금융기관과 첫 원화 수합 거래를 성사시키며 외환 유동성 공급 채널을 확대했습니다. 자본시장 영역의 기상도는 영상 14도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뉴스는 반도체 업종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인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고 SK 하이닉스의 4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더하면 두 회사의 환원 규모는 150조 원을 넘게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3분기에만 30조 원의 현금 배당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부담도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3% 가까이 오르면서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AI 사업과 투자회사의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쏠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사학개미들은 미국 라운드힐 메모리 ETF에 한 주 동안 약 1,185억 원을 순매수하며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정리하면 반도체 업종은 강력한 호재를 얻었지만 금리 상승 부담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돈을 빌리고 갚는 금융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융시장과 통화정책 영역의 기상도는 영상 10.5도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곳곳에 먹구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축소했고 다른 은행들로도 대출 조익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금이 연 10%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취급하는 캐피탈사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문이 좁아지자 사람들이 더 비싼 연문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관심은 이제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2.75%를 유지할지 조정할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하면서 금리 인상론과 동결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서민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1년 새 5만 가구 줄었고 가계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장 전망은 좋아졌지만 대출 환경은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정부와 민간의 소비와 지출 패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출 추이 영역의 기상도는 영상 12도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온도차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1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미래성장 재정 안정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지출 예산도 82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동시에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더 쓰되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민간 소비는 다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소득 감소와 항공유료할증료 인상, 고환율 영향으로 여름휴가가 예전보다 짧고 늦게 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휴가 계획 세우면서 예전보다 계산기를 더 많이 두드려 본 적 있으시죠? 지금 소비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용지 활용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하면서 부동산 공급 계획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는 지출을 늘리며 성장에 힘을 싣고 있지만 민간은 지갑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제 산업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물 경기와 전망 영역의 기상도는 영상 18도입니다. 단기 부담과 장기 기대가 함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누적되면서 3분기 실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주 4.5 일제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4분기 실적 개선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산업 인프라는 오히려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용산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204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전력 규모가 27기가와트로 집계됐습니다. 원전 19기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와 AI 산업이 커질수록 전기도 그만큼 더 필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HD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도 LNG선을 넘어 원전과 AI, 해양방산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AI, 전력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과 물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용과 물가 영역의 기상도는 영상 8도입니다. 체감 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분야입니다. 최근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심값 부담이 커지자 편의점 가성비 도시락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가맹점 수수료 구조상 유통업체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입니다. 자영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목 식당을 중심으로 AI 주방 로봇과 자동볶음 튀김 시스템 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인건비는 오르다 보니 기술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요소수와 주사기 등 주요 물자의 매점 매석 금지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정리하면 소비자는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고물가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해외 경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외 경기 영역의 기상도는 영상 21도입니다. 오늘 분야 가운데 가장 맑은 편입니다.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서비스업 PMI가 2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고 전체 기업활동 지표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덕분에 뉴욕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 상승했고 테슬라는 5% 급등했습니다. BJ 아포스트로피에스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에 5% 올랐습니다. 다만 좋은 뉴스만은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할수록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국채금리 상승과 글로벌 자금시장 변동성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미국 경제는 건강하지만 그 건강함이 금융시장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 국채금리 급등, 미 캐나다 50% 관세 발효, 엔캐리 청산 가능성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50조 원 이상 규모 주주환원 정책은 국내 증시에 강한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에서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고위험 단일 종목이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고금리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달러 자산 분산 보유, 변동금리 대출 점검, 불필요한 소비 절감 등 지갑 방어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가 조금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욕심보다 균형, 충동보다 계획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8월 22일 경제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의 온도를 숫자로 읽어드리는 관찰자, 더 매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